자, 15가 한국의 선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휘를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 사람들 중에 대표를 뽑고 싶습니다. 대표를 뽑다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요, 선출하다. 그래서 대표를 뽑다 또는 대표를 선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를 뽑는 과정을요, 바로 선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대통령은 문재인이죠. 1년 전이죠. 1년 전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 뽑히다 그리고 선출되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다. 선출하다, 선출되다. 자, 학생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는데요. 선거와 투표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선거를 해요, 투표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선거는 뽑다, 선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뽑다, 선출하다, 뽑는 방법, 선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거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손 드세요, 손 드세요 라고 하는 것을 거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러 사람들이 종이를 나눠줘요. 종이를 나눠주네. 자, 이렇게 10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10명이 다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한 다음에 이걸 나눠줘요. 나눠주고 이것을 뽑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 이걸 제비뽑기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대통령을 뽑는데 거수 안 되죠. 제비뽑기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투표라는 방법을 통해서 뽑게 됩니다. 투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적어서 투표함에 넣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선거는 뽑는 것, 그리고 투표는 선거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투표를 하러 가도록. 먼저 집으로 우편물이 이렇게 배달이 됩니다. 투표 안내문입니다. 투표 안내문에 보면 어떤 후보자가 있는지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라고 방금 얘기를 했는데요, 후보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저 대통령 되고 싶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출마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후보자가 됩니다. 후보자라는 것은 출마하다 사람, 그래서 출마한 사람을 후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후보자. 자, 이렇게 후보자가 있으면요, 보통은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호 1번 후보자, 기호 2번 후보자, 기호 3번 후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후보자가 나오는 것을 출마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출마한 사람을 후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는 사람은 유권자라고 얘기합니다. 유권자. 우리는 다 출마한 후보자가 아니라 거의 다 유권자가 되겠죠. 투표를 하는 사람입니다. 19세 이상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9세 이상 남녀 모두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데요. 투표를 했는데 기호 1번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당선자가 되고, 이 사람들은 보통 낙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선이 되면 대통령이 되는 게 되겠죠. 자, 오늘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한국의 선거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선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의 대표를 뽑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서울시의 시장, 구의 구청장, 그리고 도의 도지사 이런 것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자, 이건 너무 길어요, 그죠? 대통령 선거. 그래서 줄여서 대선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선이라고 하지 않고요,
총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보통 지방선거 그대로 이야기하는데요. 굳이 줄이자면 지선이라고. 투표를 하러 다시 가봅시다. 투표를 하는 날, 투표일 또는 선거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투표일, 선거일이 되면 투표소에 가게 됩니다. 투표소에 가면 자, 투표소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입구로 들어가서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신분증을 보여두게 됩니다. 신분증을 보여주다. 보여주다를 다른 말로 제시하다. 보여주다, 제시하다 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 그 신분증을 봅니다. 보다. 다른 말로 하면 확인하다. 아, 여기 임준씨가 맞군요.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투표용지를 줍니다. 투표용지를 주면요.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바로 기표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표소에 들어가서 보통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생긴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용지를 보면 투표용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생긴 도장을 여기에 찍는 겁니다. 저는 임준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임준에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선거일에는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이 시간까지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시간 이후에는 뭐를 하냐면요, 투표용지를 열어서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개표하다. 개표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 그래서 개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성공했는지, 즉 당선이 됐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도자가 있고요.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성격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인품이 훌륭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도자, 즉 리더. 이 리더는요, 국민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책임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는 당연히 지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지도력이라고 하고요. 리더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말도 자주 씁니다. 자, 그리고 지도자는, 특히 정치인, 지도자는 당연히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깨끗하다는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정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도자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권력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권리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많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저하고 더 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뽑아요. 그러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모두 다 똑같은 기준을 놓고 더 좋은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공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판단력.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격도 좋고 훌륭한 생각,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분을 잘 판단해서 대통령 또는 대표를 뽑을 수 있어야겠습니다.